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민간주도 축제 2020 헤이 스타트업의 대망의 마지막 웨비나 창업지원센터 입주하기 진행을 맡은 푸마시의 김용현입니다. 자, 2015년 9월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 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관련 종사자들의 네트워킹 행사에서 시작된 헤이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 박싱데이는 올해로 드디어 6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스타트업 종사자들과 함께하는 축제, 많은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점, 마스크로 필터링 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친밀한 스타트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발걸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2020 헤이 스타트업의 마지막 웨비나 저희 창업지원센터 입주하기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체인지포인트의 이동현 대표님,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이끌어내는 초블레스 한채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는데요. 네. 자, 저를 포함하여 모두 송파 ICT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계시는 대표님들입니다. 자, 그럼 체인지포인트 이동현님부터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상 모든 현금의 편리한 활용법을 제안하는 체인지포인트입니다. 저는 대표이사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또 건강에 좋은 발효식초를 편리하고 똑똑하게 마시는 방법, 저희는 고체식초를 제조하고 있는 초블레스의 한채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 먹고 싶은데 항상 품절이 되고 있어요. 저는 농촌 일자리 플랫폼에서 시작해서 농업의 끝판왕이 되고 싶어하는 푸마시의 김용현입니다. 자, 이동현님, 저희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뵙고요. 너무 바쁘신데요. 저희 체인지 포인트 이름이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뇌리를 때리는 바로 그 이미지가 있는데 과연 그 이미지 그대로인지 한번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집구석에 쌓여있는 골칫덩이 잔돈입니다. 잔돈은 사용이 불편함 뿐만 아니라 외국 동전의 경우에는 특히 환전도 쉽지 않은데요. 보여지시는 것처럼 저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동전 환전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매우 적게 나타냈는데요. 다음 페이지. 저희는 이러한 16개국의 잔돈을 은행보다 저렴하게 편리한 전자자산으로 바꿔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잔돈들은 전부 다 그 기부기관에 단체를 해드림으로써 보유하고 계신 모든 현금을 의미 있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 런칭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그 서비스 명칭이 동전환전소입니다. 동전환전소라는 이름이 매우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레트로 감성으로 또 직관적으로 저희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강하게 딱 그 뇌리에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름을 정했는데요. 서비스 절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시고 사전에 환전 받으실 외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있는 저희 그 동전 환전소를 찾아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동전환전소는 지금 현재 농협은행과 저희가 농협은행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농협은행과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들인 동전은 사실 국내에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지금 일부 주요 국가의 동전에 한해서만 액면가 5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에 환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렇다 보니 국내 은행과 거래할 수가 없어서 해외 지금 현재 15개국의 그런 국가의 파트너를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사들인 외화와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원화 동전도 역으로 수입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를 4톤 정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6명의 구성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받는 서비스는 고객에게 전달이 되는 서비스는 한 가지 단일 서비스이지만 그 뒷단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이 필요하고 또 디자인 부분도 저희가 주력으로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또한 해외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인력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동전 잔돈이라고 하는 체인지와 그걸 또 이제 이런 포인트로 뭔가 바꿔준다라고 하는 그런 네네. 느낌의 네네. 네,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네, 레트로 스타트업 체인지 포인트의 이동현 대표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 다음 옆에 또 건강한 저희 생활을 담당하고 네. 계시는 저희 초블레스 한채원 대표님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튜블레스의 한채연 대표입니다. 저희 기업 명에서 느껴지시다시피 식초의 초와 축복을 의미하는 블레스의 결합어를 가지고 저희가 회사명을 잡았는데요. 지금 식초의 축복, 제가 식초를 먹고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건강도 되찾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축복을 모두가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창업하게 됐고요. 할렐루야. 네, 수많은 현대의 식초들을 현대에 맞지 않은 액체의 모습으로 진부하게 현대인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현대라는 그 현대에 맞는 식초를 변환하고 싶었고요. 전통의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좀 더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모습 그리고 편리하게 고체로 제조해서 현재 리아퐁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미지에서 느껴지시나요? 좀 더 새롭고 우리 트렌디한 식초다라는 느낌 드실 거고요. 현재 발효 그 음료로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분? 발효 음료요? 발효 음료?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걸 먹고 지금 다이어트를 다 하고 있고 식초. 네! 바로 식초랑 비슷한 콤부차인데요. 콤부. 네,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 이제 몸매 관리나 건강 관리 위해서 많이 마시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세계의 그 콤부차 대신 이제 세계의 우리 발효 식초인 우리 리아퐁이 전 세계인들을 열광하게 하는 발효 음료의 대명사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통 빠질 것 같습니다. 네, 퐁 빠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제품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제조 스타트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이 제조 제품을 가지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나중에 여성 전문의 다이어트 전문 커머스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YDG 펀딩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면 환급을 해주는 전문 커머스로 거듭날 예정이고요. 네, 소리 쳐주세요. 예약 그리고, 필수.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리아퐁을 믿고 따라하시는 고객님들께는 다이어트 식품을 정말 최저가로 공급을 해드리는 공동구매 혜택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리아퐁과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어떤 생활을,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건 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다 주겠습니다. 같이 초 블레스 유. 네, 초블레스 유. 당신에게 건강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사전 예약하시고요. 저희 주식회사 푸마시의 간단한 소개는 저도 간단하게 좀 해야겠습니다. 너무 네. 어필을 잘하셔가지고요. 궁금해요. 저도 오늘 푸마시 하고 왔습니다. 땀 쩔어 있지만 음. 고창에서 열심히 무 수확하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4분이 열심히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오셔서 땀을 흘리면서 미래의 농부가 되겠다라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휴직하고 있지만 다시 본인들이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무를 수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 농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성장을 돕고 독립하게 창업을 시켜드리는 그런 저희는 농촌 밑바닥 인큐베이터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서울시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에게도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건강하고 당당한 이제 또 먹거리와 그리고 우리 생활에 가장 기반이 되는 이 농업 먹거리의 생태계를 정말 실현하고자 가장 밑바닥부터 저는 닦아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왔던 농업 플랫폼 혁신가의 길로
계속 가고 있고요. 실패와 성공의 네, 롤러코스터 넘나들고 있습니다. 페이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모바일 웹 서비스로 이제 올해 11월까지 2,000명의 이제 회원을 통해서 이제 47,000품 하루 동안 이제 일한 걸 계산을 했을 때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왔었고 지금은 서울시와 또 농식품부와 함께 농촌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저희 미래 농부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농식품 농자재가 리아퐁의 원료도 되고 그리고 체인지 포인트의 포인트가 또 이렇게 또 적용이 되는 네,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이런 송파 ICT 센터에서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시작하겠는지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이 사람들이 함께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무실을 처음에 일반 빌딩에서 제대로 된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듯이 그런 사무실을 얻는데 지금 보증금부터 그리고 또 이제 월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비, 전기세, 유틸리티 각종 비용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또 공유 오피스 그리고 또 창업 지원 센터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공간을 또 지금은 선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또 많은 혜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이 능력자 두 분도 분명히 일반 사무실에서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왜 창업 지원 센터를 선택했는지 그들의 팁을 들어볼까요? 동현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비 창업자인 상태에서 지금 입주해 있는 송파 ICT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예비 창업자 시절부터 이미 이걸 알았다는 게 성공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또 과찬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창업자인 상태에서 뭐 자금이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했고 또 제 집 근처에 그런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또 온라인상에서 이제 먼저 창업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공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무료래요? 무료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저는 사실 자금적으로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값싸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 주변에 있는 아주 저렴한 사무실도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열악해서 그러니까 입구조차 들어가는데 낑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요? 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예, 공짜라고 하면은 제일 안 좋은 공간을 막 주기도 해요. 그렇죠.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찾아보자 이러면서 찾다가 송파 ICT 청년창업 지원센터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제가 주소를 확인을 해봤는데 송파구에서 가장 랜드마크격인 건물 안에 맞아. 핵심. 전망 좋은 11층에 와, 쌍둥이 빌딩이야, 쌍둥이 그것도 빌딩. 생긴 지 1년도 되지 않은 맞아. 너무나 좋은 조건의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입주 기간이 아니라서 좀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언제 뽑는지 새로 또 확인을 하다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팁이에요. 정성이야, 정성. 정성. 정성이 필요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뽑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제가 지원을 하고 너무나도 운 좋게도 이제 선발이 돼서 입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창업 지원 공간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금전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저렴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초기 창업자에겐 크나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지적으로 저는 집에서 걸어서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춥지만 않다라면 걸어 다녔었거든요. 네, 그런 좋네요.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아, 싶습니다. 네. 창업자에게 건강 관리는 건강 정말 관리 중요합니다. 필수, 네, 그렇죠. 많이 걸어야 되는데 지금 요새 좀 넓어가서 아, 예. 양재까지 걸어가시면 좀 죽었습니다. 더 멀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멀리 가셔야겠네요. 이거 굉장히 지금 댓글이 재미나다고 재미나다. 예,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다행입니다. 더욱더 서로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겠습니다. 날 것을 네, 얘기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또 우리 네. 또 한채원 대표님 과연 네. 또 어떤 네네네.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팁도 알려주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이유가 사실은 제일 크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창업을 해봐서 월세를 한 달에 800만 원씩 내본 적이 있어요. 네? 100평 규모였기 때문에. 뭐야 이거? 네, 지금- 처음 듣는 지금 생각하면 미쳤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는 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내봤고 그거를 이제 곱하기 사업 연수 3년 곱하면은 웬만한 이제 지식산업센터 살 정도의 와. 단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그때 느낀 기분이 뭐냐면 그때는 당연하게 지출해야 되는 돈인 줄 알았고 이런 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었죠. 근데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창업을 있어 보이게 보통 지원금 받으면 보통 코워킹 스페이스부터 막 들어가시거든요. 저도 있어 보이는 거 당연히 좋아하고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고 싶죠. 네. 하지만 사업에서는 그 본질과 그 어떤 수익성을 고려를 하고 조금 보이는 모습,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채워야 된다는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오피스에 드는 그런 고정관리비가 줄어들수록 나의 수익은 커진다. 그렇습니다. 네, 그 돈을 차라리 직원에게 나눠주자. 브라보! 빨리 그러고 싶다. 네. 그리고 이웃 기업에게도 나눠주시고. 그죠, 이웃교회 나눠주고. 감사가 아니라. 그렇죠. 차라리 소비자에게 나눠주자. 야, 맞다, 그렇죠. 맞다, 네. 맞다, 맞다. 야, 그러니까 역시 좀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교훈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오피스는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전 알아보지도 않았고 월세가 얼마고 보증이 얼마인지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센터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센터를 이제 먼저 알아봤고요. 네. 저도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찾아보니 너무나 좋은 건물에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거다 싶어서 그렇죠.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다니면서도 이제 저희 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도 보여주시고 특히 구와에 연계된 이런 활동들이 또 있어서 저는 또 지금 송파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와우. 네, 그러니까 이런 연이 시작이 돼서 또 다른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 일로 맞습니다. 또 다른 사업이 파생되고 하는 것들이 참 되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클릭해세요. 클릭. 검색하시고요. 지금 네. 지원 기간이 아직 지금 남아있지 않나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 쓰세요. 굿뉴스예요. 지금 송파 ICT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서 지금 모집 공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경쟁률은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네. 정말 다행인 건 절반이 올해 다 졸업을 하고 절반이 그렇죠. 다시 새로 뽑는 기업 그쵸. 스타트업들로 네. 바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그러니까요. 2년 후에 그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다 졸업합니다. 전 있을지도 몰라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를 연결하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이런 일반 기업 인력 소개소와 다르게 이렇게 송파구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벌써 저희 회원들의 안도감이 그쵸.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제 어떤 집과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점보다는 어떤 공공단체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서비스 모델에서는 다른 인력 소개소나 경쟁자들과의 차이가 장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센터들과의 입주 그리고 이제 협업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핵심력이 과연 어느 곳에 갔을 때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까 초블레스 한 대표님은 월세 800만 원씩 내고 그리고 이제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또 공유 오피스는 또 공유 오피스대로 또 장점이 있잖아요. 또 우수한 인재들을 또 유치를 하고 또 아주 팬시한 또 소비자를 상대하는 그런 비즈니스 업종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농업이 아니라
다른 쪽의 비즈니스였다고 하면은 저희가 가락동 이 송파구 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가락 시장에 꼭 저희는 있지 않아도 됐었는데 저희도 전략적으로 그 지점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송파 ICT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2달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2달 전부터 계속 저도 전화를 해서 예약을 예약을 한 케이스죠. 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최근에 이런 입주 지원을 해주는 센터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굉장히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기 우리 셋은 같은 센터에 입주해서 서로 도와가며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꼭 하게 됐는지 한치원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자, 또 다음 주제에 또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무실 얻는 것과 이제 창업지원센터 입주하는 게 확실한 장단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또 경험한 것들을 조금 더 한 번씩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야 또 창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저 회사가 또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다 혹은 뭔가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경험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졸업하는 마당에 또 여기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또 경험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더 들어볼까요? 왜냐면은 센터들이 보통 마케팅 그리고 이제 홍보 그리고 뭐 세무 회계 법률 그리고 기타 여러 공공단체들과의 협업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준다라고 광고가 돼 있는데 실제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마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체인지 포인트의 비밀. 저부터 할까요? 네,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전적인 이유랑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을 하게 선택을 했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가장 중요했던 게 사업을 초기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주변에 어떤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그 사업을 올바르게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입주해 있는 센터에서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좋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그 수많은 훌륭하신 멘토풀들을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그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UI, UX 관련된 디자인 전문가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 인터넷 그 은행, 인터넷 뱅크에 그 UI, UX를 총괄해서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대박. 네. 알 것 같아요. 돈 주고 사람을 못 데려오는 그런 그렇죠. 스타트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저희의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멘토링을 해주셔서 저희 내부 디자이너분은 사실 경력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가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내부의 그런 그 스타트업 간의 교류에서 좀 장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초기에 이제 작년도에 법인 설립을 했는데요. 2019년 6월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때 초기 멤버들이 개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디자이너 한 분이랑 이제 운영 쪽 한 분 이렇게 해서 저랑 셋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필요했고 개발자가 있어야지 개발을 시작을 하니까 개발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면접을 보는데 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분이 연봉을 뭐 한 7천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을 모시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정도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분이 7천만 원만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인지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옆에 있는 회사에 개발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저희가 부탁을 했죠. 면접 한 번만 같이 참석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제 기술 이사를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 저희 그 면접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면접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는 정말 실력 있는 인재를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와우. 그 이후에 개발도 착착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한 이런 창업 지원 센터의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와 진짜 이렇게 또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항상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잖아요. 정말 그 날 것의 이야기. 눈물 젖은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러분 채널 고정. 네. 보자. 네. 자, 초콜릿스는 과연 어떤 좋은 경험을 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동현 대표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입주 오피스에 들어가면 어차피 각각의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뭔가의 대화를 나눈다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센터 안에 입주한 기업들은 같은 이제 공통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도 자유롭게 공유하고 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서로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채팅창 열심히 했어요. 네. 너무 웃기다고. 네, 웃기대요. 네. 자, 근데 말씀해 좀 다이어트 식품 갑자기 네. 대표님에게 표적 질문이 들어와서 네. 다이어트 식품에 이따가 대해서 한번. 아느냐고. 네. 하시던 말씀. 네, 그러니까 센터를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저는 창업 초창기일수록 오히려 무리하게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오피스를 만들지 마시고 이런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아까 저도 이제 다양한 멘토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기관의 멘토풀을 저도 이용을 해봤지만 정말 서울창조경제센터의 멘토풀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진심으로 느끼고 다른 대표님들께도 좀 정보를 공유드렸는데요. 그런 멘토의 퀄리티나 이제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센터와의 차별화되는 점은 그런 서울창조경제센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송파구와의 네트워킹도 이룰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ICT 센터는. 네, 맞습니다. 추천합니다. 커피 무료. 커피 무료. 네. 그리고 날 좋은 날 네. 이렇게 또 잠실 롯데타워가 전망, 네.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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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리고 저희 품앗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 송파 ICT 지원센터에 있으면서 저희 민원인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 농촌 일자리를 뭐 책임진다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좋아하시는 거죠. 역시 그냥 이런 그 길거리에 있는 인력 속에서 이런 불법 이제 그 인력 착취, 노예 파견, 그리고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아니구나라고 안도감을 얻고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뭔가 항의를 하러 오세요. 이런 안전장치 없고 화장실도 없는 곳에 나를 일하러 보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는 민원인들도 이제 저희 센터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센터 직원들과 먼저 상담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이렇게 화를 진정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제가 사실 그 저희 센터의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어휴, 장점이 또 있었네요. 제가 이제 또 겪었던 그런 장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하고서 동전 환전이라는 그런 그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송파 소식이라는 지역 그 소식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거가 이제 한번 실리고 나서 그 기사를 보시고서 저희 센터로 동전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셨어요. 그 소식지가 영향력이 있어요. 많이 봐요.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신뢰. 송파구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청년 스타트업들을 좀 홍보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소식지에도 실어주시고 맞아요. 다양한 또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들을 저희들에게 또 빠르게 맞아요.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혜택을 지원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얘기 듣다가 저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송파구의 또 일자리 위원회에 또 저도 어떻게 보면 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고 이 송파구가
서울시에 있는 이제 23개 자치구 중에서 네. 인구가 가장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소득이 높은 곳 중에 하나면서 네. 또 연령대도 이제 높고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맞아요. 이것들을 또 전략적으로 내가 한번 사용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스타트업들은 한번 더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청년도 네. 제일 많아요. 예, 그리고 네. 사업 계획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로 들어오셨기 저희 때문에 예비 창업자로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송파구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그 당위성만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에 송파구는 응답을 하겠죠? 네. 그렇죠. 네, 할 겁니다. 네,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여기 창업 지원센터 입주하기에 대한 열띤 이야기, 단점은 얘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장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단점을 더 얘기하라는 사인을 주시네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리얼해야 돼. 리얼해야 리얼해야 돼. 돼. 맞아. 리얼해야 리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아쉽다 아쉽다. 라고 하는 거 저부터 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초블레스 대표님 불리한 거 나오죠. 네, 먼저 수위를 조절해 주세요. 좀 조절하겠습니다. 아쉽다. 저는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오픈 스페이스랑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그런 분리된 독립 공간의 오피스랑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독립 공간에 있다가, 그러니까 공유된 그 오픈 스페이스에 있다가 이제 독립된 공간으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근데 사실 그게 오픈이라면 다 오픈이고 이제 독립된 공간이면 다 독립된 공간이어야지 약간 좀 밖에 있을 때 소외감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렇게 앉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러고 앉게 했는데 이제 왜냐면 조금 이제 다 소리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서로의 불편도 생기기도 네. 하고 안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안락하고 편안해 보일 수 있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저희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구조를 아예 좀 나누는 부분이 네. 좀 건의해보고 싶은 그런 아쉬운 부분 굳이 꼽자면 이제 그거 하나가 네, 있어요. 여기서 민원이 접수가 되는 네, 거죠? 민원. 네, 알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선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그 너무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주차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좀 비용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그쵸. 업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렇다 보면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차량을 맞아.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맞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그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라고 주차비가 생각을 엄청 해볼 수 비싸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자리도 한정돼 있어요. 네. 15,000원인가 냈어요 하루에. 네, 아, 맞습니다. 맞아요. 하루 네. 종일 되면 이제 15,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가 이제 저도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거 아쉽네요. 맞습니다. 네. 또 여기에 또 덧붙여서 저희 무조건 송파 ICT가 무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유 오피스는 네. 한 명당 월 3만 원. 네. 네, 으로 깔끔하게 다 해결됩니다. 뭐 관리비 도 안 내요. 관리비로 이제 네, 관리비인데 관리비도 안 되죠. 예, 사용료인데 그렇죠. 굉장히 그 화장실 물값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 질문 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네. 새 건물이다. 이게 새 건물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벤처 IT 벤처 타워는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송파구의 랜드마크. 그렇죠. 여의도로 따지면은 63 빌딩 같은 그런 존재고요. 네. 빌딩은 새 건물이 아닌데 그 사무실은 새로 지은 지 지금 이제 2년이 네, 됐고 매우 세집증후군이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정도 그런 곳이다. 편안하게 여러분 알러지 프리 공간이다. 엘리베이터도 이제 엘리베이터는 새 걸로 바뀌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네. 세상에 와우 번쩍번쩍 막 금세. 네, 와우 황금 엘리베이터를 황금, 여러분들 네. 타시게 될 거예요. 새로 이제 다 교체가 돼서 과거에는 사실 엘리베이터가 조금 불안한 게 없잖아 있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맞아요. 최근에 전부 다 새 걸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매우 맞아요. 좋은 환경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게. 저는 네.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 1층에 저희 엄마 손 집밥. 네. 꼭 여러분 월요일에 가면은 돼지 불고기 그리고 네. 수요일에 가면은 수육
그리고 금요일에 가면은 돈가스. 와 정말 환상적인 칼로리 만땅. 저 관계자 아니시죠? 아니요 저희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있고요. 애용하세요. 네. 네네. 이러다 그런 보면 많이 힘드니까 아, 그럼요. 잘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리고 주변에 맛있는 곳이 은근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쪽에.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언제든지 24시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쵸. 그리고 요새는- 24시간 출입 네. 가능한 요새는 지원센터다. 요새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아, 예, 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네. 끝나고 이제 24시간 가는 맛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열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어느덧 벌써 와, 예,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재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크크크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예, 정말 응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네. 꼭 송파 ICT 저희가 졸업하는 후배 기업으로 꼭 다시 들어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 질문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미리 받았던 질문 몇 가지씩 서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게 또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창업을 마음 먹고 가장 처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업 계획서를 먼저 쓰는 건가요? 창업 멤버 친구들을 꼬셔야 되는 건가요? 또 정부 프로그램을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네.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가장 초창기 예비 창업자 단계에 어떻게 하셨었는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창업 멤버를 구한다든지 뭐 정부 지원 사업에 넣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그 나머지 뒤에 두 가지는 앞에 거가 성결이 돼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짜여진 사업 계획을 들고서 주변에 그 뛰어난 인재를 찾아가야 그 인재가 맞아, 창업 맞아. 멤버로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고 맞아.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도 사실 사업 계획서가 완벽하게 잘 짜여져 그쵸. 있어야 그걸 제출을 해야 음. 뭐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거를 뭐 어떤 양식이든 구애받지 말고 일단은 작성을 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된 자료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만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만들었습니다. 장표를 파워포인트를 한 20장 정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무료로 오. 상담하는 곳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가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쪽에서 상담해 주신 분이 쭉 보시더니 아이템 괜찮은데 이번에 지원 사업 한 열흘 있으면은 마감되는 거 있는데 한번 거기에 이렇게 봐주실 테니까 넣어보라고 이야. 바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집에 가서 양식을 받아갖고 일주일 동안 진짜 날밤을 새면서 써갖고 수정받고 해서 냈는데 정말 운 좋게도 바로 그게 첫 번째 낸 게 바로 합격이 됐어요. 이야. 회사 다니실 때였나요? 예, 저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일을 그렇군요. 하면서 밤 시간대에 이제 그 새벽까지 작성을 했는데 평소에 이제 사업이 너무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에 이제 흥분을 해갖고 열정. 이게 네. 정말 중요하네요. 여러분 창업을 하려고 하면 꼭 퇴직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절대 퇴직 먼저 하면 안 돼요. 회사 다니면서 야근 수당 걸어놓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예, 좋습니다. 위험한 말. 아, 그렇군요. 많은 대표님들이 싫어하고 네, 계십니다. 자, 이 편집. 답변을.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자, 네. 초블레스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해요. 사업 계획서를 일단 준비하는 게 1차적이겠지만 사업 계획서라는 게 되게 막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실 부분은 저는 모든 게 막연하다 싶으시면 실행을 하기 전에 창업 교육을 먼저 한번 꼭 들어보시라. 교육 좋은 말씀이죠. 교육, 네, 요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좋다. 창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나중에 후회하는 부분은 내가 사업 계획서를 본격적으로 어떤 제품 만들고 쓰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나는 왜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사회에 보답하고 싶고 헌원하고 싶은지 뭐 이런 가치관 정립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치 정립을 하실 수 있는 많은 고민과 그런 네, 시간들의 투자. 네, 그래서 퇴사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네, 시간 관리는 쪼개서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내 잠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잠을 줄이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 자체는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이제 문서상으로 작성하는 거를 해서 지원 사업에 이제 넣는 거를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물론 그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뭐 결단을 하고 어느 시점에는 나와야 되겠죠. 그쵸. 어느 시점에 그런데 그 시점을 최대한 뒤로 이제 맞아요. 미루시는 게 맞아요. 그 좀 바람직하지 않나. 네.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우리 맞아요. 사회는 이렇게 많이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과 그리고 단체들은 여러분이 딴짓하더라도 다 그걸 버텨줄 수 있습니다. 들키지 마시고요. 들키지 마시고. 네, 몰래 준비하시고요. 저도 동의해요. 네. 사업 계획서, 이제 창업 교육 다 듣는 게 좋은데, 그것도 내가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은 사업 그냥 아이디어 적기 메모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적고 내가 한 걸 내 가장 친한 친구, 믿을 수 있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한테 그걸 보여줘. 그리고 이게 괜찮다, 좋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맞아. 지금 그때 내가 썼던 메모가 지금은 사업 계획서가 되고 투자 요청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그때 앉아있던 의자가 창업 지원 센터가 되는 거고 내가 그때 물어봤던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직장 상사가 지금은 이제 또 멘토가 되고 투자자가 돼 있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겠죠? 저 지금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이 아이템 이전에도 제가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그 사업 계획을 저는 휴대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적어놓은 사업 아이템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아이템 부자, 아이템 부자. 핸드폰 보고 싶네요. 여러분 이분 연락처를 따세요. 네. 그거를 저는 창업하기 전에 한 5년 정도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해오고 주변에다가 말씀 주신 그대로 의견을 묻다가 결국에 이거는 뭔가 그 해도 그러니까 대기업이 절대 하지 않을 거고 네. 그리고 너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얘기를 대기업도 듣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냈을 때 어떤 사회적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선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갖고 이제 한번 써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창업가는 충동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질문 또 나오네요. 네. 송파 ICT 청년 창업 지원센터 전체 입주 기업 숫자의 50%는 월 5만 원에 기업당 한 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선전을 하시네요. 네. 5만 원. 한 대. 한 대.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네, 저희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자 등 창업 멤버를 매칭해 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써보신 적이 있나요? 매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왠지 주관사 광고를 좀 해달라고. 원티드라는 그렇죠. 네. 1티드. 네, 좋습니다. 1티드가 있네요. 네. 그런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아주 좋은 회사죠. 또 인재를 빠르게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회사가 또 그런 서비스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고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이분들이 알고 또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걸 원활하게 해주는 또 다른 이제 1티드가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초기 투자 유치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보통 협박이죠. 협박인가요? 지금 안 하면 당신은 큰 손해를 본다. 배가 틀어질 거다. 창자가 꼬여서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될 거니 돈 내놔.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투자 받을 때 3F라고 하잖아요. 3F라고 네, 맞습니다. 프렌드랑 그리고 패밀리. 패밀리랑 마지막에 뭐죠? 뿔. 어리석 그렇죠. 멍청한 사람. 그렇죠. 이런 협박에 넘어갈 사람들. 이빨린 말에 넘어가서 이제 그렇죠. 속아서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세상은 공평합니다. 근데 조금은 또 진지한 측면에서 그렇죠. 그 초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를 유치를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그 지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기간 동안 정부 정책자금이랑 지원금으로 한 4억 7천만 원 정도를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자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런 의지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쵸. 투자 유치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금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됐든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좀 더 깊게 먼저 고민을 맞습니다. 하시고 정말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딱 되었을 때 투자 그쵸. 유치를 그 이유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그쵸. 어필을 해야 그게 이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정말 동감합니다. 저는 일단 투자 유치는 언젠가는 해야 될 기업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필요해서 막 그때 급한 자세로 막 달려들게 되면 좋은 거래라는 거를 할 수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 약자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한 이슈는 늘 머릿속에 기업가라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IR 자료를 계속해서 다듬고 내 사업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로 일기 쓴다 생각하시고 1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업의 비전이나 방향성도 좀 더 생각하게 되고요. IR 자료 제가 쓰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이 힘든데 쓰고 나면은 굉장히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아갈 때 방향 수립이나 어떤 해야 될 액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막연하게 뭐 많이 팔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이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꼭 그 IR 자료를 당장에 투자 유치하지 않더라도 계속 만들어보는 업데이트 하시고, 돈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그럼 가늠이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한 6개월에서 1년은 여유롭게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이런저런 엑셀레이팅 회사라든지 여러 기관에 제안을 하셔서 받으시고요. 처음에는 무턱대고 이제 남의 돈은 어쨌든 무서운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초기에는 활용하시는 게 제일 똑똑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런 그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때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렇게 송파 ICT 지원센터나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맞습니다. 가까이 여러분들의 확률을 높인 거예요. 맞아. 네, 맞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바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한 다리를 건너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노하우 알려드리고요. 네. 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최선의 활용법에 대한 각자의 노하우가 있나요? 네. 저는 이거 말하고 싶어요. 오, 합격을 했던 노하우는 있는 것 같아요. 오. 저는 지원센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청창사 합격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무슨 뭐 사업의 밑바탕이 그 관련된 식초 사업과 연관이 있지도 않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한문학도이기 때문에 내가 전통을 세계화하고 전통을 현대인에게 전수하는 일에는 내가 소임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의지의 발현으로 한복을 입고 면접을 봤어요. 빠밤. 여러분, 그것도 핑크, 핫핑크. 연핑크였군요. 아, 그래서 역시 아무나 창업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약간은 지금 생각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갔다를 수도 있었는데 아니지. 목숨을 걸어요. 네, 연핑크의 그 화사한 걸 입고 네. 계속 회자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만큼 열정을 가지시고, 만약에 어떤 지원 사업이 안 됐어요. 우리 네. 센터에 혹시라도 지원하셨는데 안 됐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 열정을 표현할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막간으로 푸마시도 사람 인재를 지금 채용 중인데요. 장화 신고 오시면 가산점 1점. 와, 저희도 인재 채용 중입니다. 숙초 들고 오시면 1점. 저는 뭐 동전을 갖고 와야 네, 되니까. 동전하고 오시면. 벌써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4억 7천만 원을 유치하신 네. 저희 체인지 포인트의 활용법. 활용법. 예. 저희가 뭐 활용법이랑 하면 네, 창업 지원 지원금을 지원금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지원금을.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요. 저는 분명히 사업 계획서에는 제가 무인 환전 기계를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랑 다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단돈 들어가는 5천만 원으로 돈이 없었으면 동전 좋겠어요. 인식기도 제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와. 하고 계획서를 딱 제출했는데 5천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요. 와.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이제 네. 그 투자 쪽에 계신 지인이 이제 선배분이 계신데 그걸 내용을 딱 들으시고서 금액을 딱 보시고서 그냥 반납을 해라. 불가능하다. 차라리 이 돈 갖고서 그냥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돈만 쓰고서 세금만 낭비하니까 그냥 반납을 하라고 좋은 하시더라고요. 선배. 그래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어. 왜냐면 그분을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그쵸. 분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납도 알아봤는데 반납을 하면은 향후 몇 년 동안 안 돼요.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을 못하게 아,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5년인가요? 5년?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 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고민을 막 하다가 아. 첫 번째로 이제 무인한 전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해 주는 곳에 찾아갔어요. 이제 그런 걸 개발해 줄 수 있는 곳에 찾아가니까 정확하게 1억 5천만 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1억 5천만 거의 원. 원가네, 원가. 예, 네. 저는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어. 좌절하고 돌아와서 고민을 막 하고 주변에 개발 쪽을 하는 친구들을 막 물어봤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게 이거는 한 곳에다 맡기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개발 쪽 이렇게 나눠서 맡기라고 해서 맞아. 제가 이거 분리를 해갖고 간신히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주제에서 좀 벗어난 그런 실전 이야기가 좀 팁이죠. 나왔는데 실전 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제한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 이 금액을 활용해서 정부 지원금의 성격이 무료이긴 한데 네.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과. 꽁돈이 아니에요, 꽁돈이 맞아요. 아니야. 계획을 했으면 그거를 이행을 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맞아요. 그 다음 지원금을 절대 받을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기계를 하드웨어 해주시는 곳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걸 들고서 가져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게 하드웨어 회사는 신사에 있었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상암에 있었어요. 아이고. 이걸 제가 이게 들고서 왔다 갔다 아. 계속하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지원 사업도 좀 순탄하게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받았던 정책 자금은 성격이 이제 좀 나뉘는데 무조건 저희가 이제 그 무료로 제공되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회사 명의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금액도 저희는 상당 부분 있는데요. 그 금액부터는 조금 자유롭게 좀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직원분들 인건비 또 이제 지급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뭐 같이 식대 같은 것들도 그런 정책 그런 그 보증을 통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식대도 또 그쵸. 지급해드릴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체인지 포인트는 항상 좋은 포인트를 이야기 딱 찍어주시는데 네, 포인트 포인트. 여러분 느낌이 맞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창업 보육 뭐 연구 개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돈을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 돈으로 돈이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내가 1억 원을 유치를 했고 내가 획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돈은 다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초블레스나 체인지 포인트처럼 회사의 역량을 키우는데 그 돈이 당연히 쓰여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윤리적으로도 많은 압박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돈만큼의 책임이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살짝 첨언을 하면은 이게 처음에 그 계획서,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자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자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죠. 막 이제 저는 막 그 자금으로 제가 이제 고생을 되게 많이 한 게 네. 저는 그 동전 인식기 자체까지도 제가 개발하겠다고 거기다 써버린 거예요. 5천만 원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명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이제 사업 계획서 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쵸. 그런 목표만을 거기다 기재하시는 게 그 작성하실 때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야, 근데 또 이런 너무 이런 꿀팁을 그렇죠. 또 알려주시네요. 음. 네. 근데 또 이제 저도 지원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해봤지만 사실 또 요즘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또 사실 너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면 음. 그게 사실 또 합격률에 많이 장난을 그렇죠. 쳐요. 그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너무 거짓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거짓이 뭔가의 아니에요. 차별점과 그 자신만의 기술 노하우를 넣어서 하셔야 돼요. 고를 때는 네. 고를 때는 저의 비전은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번 사업을 이것만 통해서는 요만큼만 여기까지. 달성을 맞아요. 하겠습니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두 가지를 다 맞습니다. 지금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앞으로의 회사가 성장하는 로드맵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로드맵은 최소 3년에서 5년, 5년. 네, 이 동안에 이 연구 과제는 바로 이 부분을 해당한다. 그쵸. 예, 라고 설명을 해서 네. 한계를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죠. 잡아야 되는 게 창업자가 절대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 또 들어왔는데요. 자,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요리가 하고 싶어서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퇴직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저 요식업에 뛰어들었어요. 학교를 자, 중단해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힘든 시기를 1년 겪으셨어요. 네, 저 3년 동안 일한 요식업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중퇴해 고졸이라는 신분이 마음에 걸리고요. 비전공의 고졸자의 현실적 창업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음. 전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네. 물론 그 사람의 학력과 경력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쵸. 그거는 당연히 플러스 요소인데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게 일단은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이 됐든 뭐 이런 창업 지원 센터에 입주를 하는 부분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지 그 아이디어, 아이템의 어떤 현실 가능성과 그걸 장래의 어떤 사회적인 기여도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가능성을 더 많이 보는 거지. 그럼요. 예,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은 러시아어고, 예,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무역이랑 물류입니다. 근데 지금 핀테크를 한다고 이렇게 아, 시작을 맞아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인정해 맞아요. 주셔서 제가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충분히 도전하셔도 네, 좋지 도전. 않을까 싶습니다. 도전하세요. 도전. 지금 저희 다 관련 없는 일들을 해왔었고 비전공자 그렇죠. 비전공자. 한문을 네, 한문에다 식품을 하셨죠. 개발하고 네, 있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또 제한된 시간이 또 거의 다 되어서 예. 네, 이제 또 저희 마무리해야 나가는데 또 세 분 너무 친해 보인다고 예, 네. 센터 내에 입주 기업 간의 교류가 많이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네. 보통 이런 창업 지원 센터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 비슷한 또래 또 혹은 예. 비슷한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다들 절실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음속에 고민들이 다 있는데 이걸 어디 대나무밭도 없고 어디 뭐 얘기할 때도 없잖아요. 진짜 대나무 맛이 없네요. 네, 근데 이 순파 ICT 센터에서는 커피가 무료야. 네, 그래서 커피를 내리다 보면은 이제 또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눈도 마주치고 그러다가 이제 초블레스 제품 이제 있는 것도 한번 보기도 하고 예, 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눈빛만 스쳐도 저 사람이 지금 통하죠. 힘들구나. 예. 그렇죠. 건들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 지금 뭐 기분 좋네. 뭐 됐나 보다. 됐나 보다. 떡볶이라도 얻어 먹어보자. 네, 뭐 이렇게 친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면 되지. 예. 뭐 옆에 붙어가지고 뭐 막 맞아요. 이야기하고 서로 다 바빠서 맞아요. 그거 어려워요. 맞아요. 그냥 가끔 예, 가끔 가끔 예, 가끔 힘들 때 그래도 얘기하고 동지의 그런 건 좀 의지를 저는 많이 해소가 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거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내 옆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맞습니다. 그냥 큰 맞아요. 도움이 되는 거 밤에 같아요. 같이 야근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죠. 맞아요. 그냥 그러실 옆에 다 불이 켜져 있어. 그러면 의지된다. 나도 더 해야겠다. 나만 네, 그렇게 아니구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마지막 또 질문 9개가 남았다고요? 예, 예. 네, 자, 이제 네. 빨리 읽어볼게요. 네. 자, 창업을 하고 싶은데 같이 시작할 스타팅 멤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다 어렵죠. 어렵죠. 저도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네. 자, 같이 뜻이 맞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발품 팔아서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하시나요? 네, 발품으로 구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원 사업 되는 게 음.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7개월 동안 혼자 했습니다. 네. 지원 사업 되고 7개월 동안 혼자 하다가 이제 지원금이 생겨갖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채용 시작하면서 네.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정말 뜻이 맞는 주변에 친구분들이 있다라면 무조건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답이 없고 그죠. 열심히 발품. 네. 근데 저는 다른 의견인 게 네. 조금 이제 공감은 하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스타팅 멤버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하다. 중요하다. 같이 했다가 네. 나중에 막 서로 싸우고 흩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리고 자꾸 사람이요 누구나 힘들면 의지하고 싶어져요. 네. 저희 또한 안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혼자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 또한 공부고 기업가로서 꼭 필요한 맞습니다. 과정을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표가 되면 늘 외로워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친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외로운 과정이고 자, 잘하는 끝나고 거죠. 침 얘기는 합시다. 자, 두 번째. 네. 자, 입주 선정은 사업계획서만으로 평가받나요? 네, 아까 전에 맞죠? 네. 사업계획서로 평가받고 그리고 발표. 발표. 네네. 예. 발표. 발표할 때 여러분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분 매력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씩 팁을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요. 음. 누군가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집에서 저랑 제 동생이랑 저 어머니 이렇게 앉혀놓고서 제가 연습을 한 300번 정도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랬었어요. 잘된 집은 나중에 이유가 이제 있어요. 제 동생이 제 잘된 멘트를 집은. 외워서 앞에서 따라해요. 거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네. 되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원 사업마다 그 지원 사업의 목적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좀 넣어줘야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가점을 아무래도 그렇죠. 줄 수 있지 여러분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전략적입니다. 네, 전략적인 부분. 자, 전략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저는 이 발표 관련해서 또 첨언하자면 시간 잘 지키셔야 되니까요. 영상을 직접 스스로 찍어서 모니터링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꿀팁이니까 꼭 한번 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정말 그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숫자를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치는 좋죠. 예, 숫자를 자꾸 이야기해서 그 듣는 심사위원분들이 그 숫자에 설득. 이게 왜 나오지라고 자꾸 머리를 굴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가끔 오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해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도대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지? 네. 오히려 저 질문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질문이 많다는 건 걸려 들었다는 거예요. 걸려 들었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률은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거 저희 회사에 대해서 뭐 여쭤보는 네, 그거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고요. 농촌에 수혜 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농업과 관련된 지원이 많아지는 것이 적절한가요? 이런 또 농업과 농촌의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 듣고 싶으면은 꼭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홈페이지에 저희 이메일 있으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입주 기업에 선정되려면 꼭 팀이어야 할까요? 1인 기업은 선정되기 어렵나요? 팀으로 해야 더 추가 가산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가산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이고 혼자서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계획서 안에는 향후에 이제 입주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합류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그 인력 구성이 한 2분 정도 있었습니다. 제 지인들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분들이 바로 들어오진 못했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합격하면 네. 사람이 올 사람이 있다. 네. 이렇게 중요하죠. 꼬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그 약속하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온다는 건 그럼요, 아니고 아니에요. 아마도 올 것이다. 네. 뭐 요 정도 해서 네. 좀 이렇게 주변에 좀 어. 괜찮은 스펙을 네. 갖고 있는 분들을 맞아요. 조금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명의 도용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조금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정부 지원 사업이 조금 바뀌었어요, 규정이. 그래서 그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저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변 분들을 근데 이야기는 했어요. 잘 되면 오겠다. 그래갖고 그렇죠. 네. 또 올렸죠. 이름을 막 올렸는데 이제 막상 정부 지원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친구들의 스펙을 보고서 이제 뽑아줬는데 그 친구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거기서 만약에 약속했던 인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금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정확히. 정말 그래서 초창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정부도 이렇게 똑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실은 일단은 사업을 잘 하려면은 이게 지원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규정 안에서 허용되는 선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그 유들이 있게 조금은 그래서 해보는 것도 중요한 입주기업 센터에서는 이런 꿀팁을 적용해 볼 만도 하겠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선정 방식에 네. 대해서 여러분 꿀팁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 하나 더. 선정 방식 1차는 어쨌든 사업 계획서고 사업 계획서 안에 이제 이 포부와 실천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주변에 이런 인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성 꼭 띄셔야 될 것 같고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시간 안에 발표 못 하시는 분들 은근 많거든요. 맞아요. 네, 시간 안에 딱 끝내는 네. 그런 전문성 발휘하실 수 있도록 연습. 300번 연습하면 체인지 300번. 포인트가 될 수 네네. 있습니다. 자, 300번. 그리고 우리 또 한채원 대표님을 콕 집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다이어트 식품이 넘쳐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나요? 다른 제품들은 성능에 대한 검증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네. 또 개인적으로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저희는 어쨌든 다이어트 전문 식품이라기보다는 이 식초를 편리하고 현대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든 게 리아퐁인데요. 이 제품이 다이어트 쪽으로 좀 더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한 건 사실은 그냥 식초의 건강 효능일 뿐이었는데 이걸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계속 바이럴되고 그러면서 많이 드시게 된 거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차별점은 저희는 인공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과한 그 성분을 넣어서 뭐 3일 안에 뭐 임팩트 있게 뭐 이런 제품이 아니고 정말 발효식초를 편리하고 맛있게 아주 섭취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게 특장점이에요. 네. 네. 그 자세한 비법, 그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연락하세요. 네, 메일 주세요. 네, 자 그리고 공유 오피스 정보를 얻는 방법, 네 이런 지원센터 얻는 방법. 그렇겠죠? 네. 예, 여러분 검색. 검색. 미친 듯이. 네, 검색. 미친 듯이 검색. 원하는 만큼 미친 듯이 검색하세요. K-스타트업을 네, K-스타트업 있어요. 아, K-스타트업도 네,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 이제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저는 사업 초창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키면은 K-스타트업 창이 그냥 바로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들어가서 지원 사업부터 이제 계속 검색을 하는 거죠. 맞아요. 잘 되는 집은 다 비법. 아 근데 그런 네, 얘기 많으세요. 이거 네. K-스타트업을 들어가도 네. 완전 초기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들은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대요. 네. 아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현재 그 서울 청년 창업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랑이라고 치시면 현재 강동오랑 뭐 성동오랑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방문하셔서 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네. 공고문 좀 저에게 맞는 공고문 좀 해석하는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센터를 이용해서. 네네네, 그런 곳이 요새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지역에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없을까?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세상에 서울시 각 구마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야. 다 있어요. 다 맞습니다. 있어요. 세상에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무조건 검색해서 찾아가세요. 네. 그리고 없으면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생깁니다. 그리고 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그 지원 사업이 한번 넣었다가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시고 나서 포기를 하시고 좌절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네. 절대 안 됩니다. 100번 떨어집니다. 또 지원 사업이 너무나도 많고 맞아요. 또 그만큼 지원자도 너무 많아서 네. 떨어지는 거 부지기수고요. 네. 그만큼 많이 넣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는 아이디어는 그냥 하지 마세요. 맞아요.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자, 다음 질문. 네. 저희 아이디어만 있을 경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외주 회사는 어떻게 찾나요? 아, 그럼 저거는 제가 좀 네. 답변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우선은 그 온라인상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처럼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런 그 외주 기업을 매칭시켜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그런 스타트업을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그 스타트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네. 그 차후에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야, 같은데요. 이렇게 회사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군요. 재미나요? 아, 궁금하면 연락을 연락을 해갖고 네네. 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채팅창으로 지금 예. 연락처 지금 번호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릴 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실 때 그렇게 외주 기업을 찾는 방법도 있고 또 주변에 그런 그 인맥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 중에서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어떻게든 찾아가서 직접 다 물어보고 이런 개발을 하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봤거든요. 전 처음에 너는 이거 못한다라는 얘기부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 거 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 지인이니까 계속 붙잡고 붙들어 늘어지는 그렇죠. 거죠. 밤 12시까지 붙잡고서 네. 이거 좀 알려줘라. 야. 해갖고 그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온라인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이런 걸 개발하고 싶고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올리면은 그쪽에서 이제 코디 같은 분들이 배정이 돼요. 아하. 그럼 그분들을 제가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개발을 하면 되니까 이런 류의 업체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럼 이런 류의 업체들이 이제 그
그 스타트업에 해당 스타트업의 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음. 그럼 그쪽에서 이제 연결 매칭을 시켜줘서 음. 사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좀 진행을 했던 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저도 그리고 저도 그 회사 내 개발자 비율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원이 6명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발자가 아니고 이제 개발자 비율은 디자이너를 포함을 한다면 포함해야죠. UI UX 디자이너 포함하면 절반입니다. 어. 하드웨어 개발자 한 분,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분, 디자이너 한 분 이렇게 계시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제가 이제 그 기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그래서 하드웨어는 그 하드웨어 개발자분이랑 저랑 내부적으로 저희가 3D 프린터가 3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끊임없이 제작을 해보고 테스트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분이서 외주에 이제 좀 믿을 만한 그 외주 업체를 지금 그 저희가 선정을 한 상황이라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함께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저희 야 지금 예정 시간보다 지금 1시간 10분. 야 이거 저희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지금 열기가 대박이네요. 저희가 마지막 코너 맞나요? 저희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코너 맞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 외주 회사는 일단은 이 센터 안에 벌써 이 각각의 전문 도메인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과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또 이렇게 소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질문. 자 이제 기존 마켓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새로운 도메인이 아닌데 그러면은 창업지원센터 입주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특별하고 새로운 일이 아니라 그냥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웹사이트 개발 외주 사업일 뿐이라서요. 유유유유유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단수는 안 되죠. 네, 단수는 안 되고 네네.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단순하게 일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융복학과 기술이 결합이 되어서 다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쵸. 그림을 다시 한번 옆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이 지원센터는 꼭 가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가라고. 맞아요. 가세요. 가서 물어봐야 돼. 입주해 있는 기업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입주 기업들의 대표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쩔어 있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 너무 표정들이 좋아. 그럼 그곳은 꼭 가야 되는 곳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입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들어가. 네. 그냥 들어가나요? 너무 정한했나요? 너무 날 아이디어를 알려드렸네요. 근데 그냥 재밌어. 문이 열릴 때 그냥 들어가. 네. 원래 직원인 것처럼. 그리고 가셔서 이제 그 여쭤보고 그래 대화를 나눠야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열립니다. 스타트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날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정말 아쉽습니다. 네. 저희 이동현 대표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네. 야 이렇게 43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43분 계시네요. 자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오기 전에 긴장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다른 같이 창업한 분들이랑 같이 대화 나누면서 여러 가지 그 제가 초기에 사업 준비하면서 이제 겪었던 문제점들이랑 그리고 여러 이제 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창업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매우 뜻깊었던 것 같고요. 향후에도 뭐 이런 유사한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저희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했다고 꿀팁 알려주셔서 고맙다는 분들이 지금 채팅을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한채원 대표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뭐 너무 즐거웠고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뭐 따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메일이나 여러 가지 소통 방법에서 연락 주시고 또 저희 기업이 현재 지금 좋은 인재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따로 제가 가고 싶어요. 보시면 그래서 따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창업은 정말 혼자서 땅을 일구고 이제
건물을 지어가는 정말 험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아퐁 궁금하시면 직접 주문하시고요. 네, 먹어보시고 그리고 리뷰를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바로 연락 드릴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직접 사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입니다. 저희 헤이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 박싱데이 2020 저희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이 주도하고 그리고 100%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지금 4년 차 행사인데요. 네. 이렇게 오신 패널분들 모두 패널 수고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어이구야 죄송해요. 자 시간 내어 와주셨어요. 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우리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100만 원 박수. 자 헤이 스타트업 재단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원티드 이벤터스 슈피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2020 헤이 스타트업 웨비나 창업지원센터 입주하기 마지막 세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도 이맘때쯤 2021년 헤이 스타트업 그리고 박싱데이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2021년에는 청중이 아니라 연사자로 메이커로 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스타트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마음껏 보여주세요. 헤이 스타트업을 즐겨주신 여러분 랜선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